책을 읽을 때 우리는 대부분 조용히 눈으로만 글자를 따라가곤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방식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혹시 책을 소리내어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교과서를 큰 소리로 읽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우리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뇌과학은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묵독, 즉 눈으로만 읽을 때는 주로 시각 피질과 언어 이해 영역이 작동합니다. 눈에 들어온 글자를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낭독, 즉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술과 혀를 움직여 발음을 해야 하니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청각 피질도 작동합니다. 즉 시각 청각 운동 영역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뇌의 여러 구역이 합창을 하듯 협력하는 셈이지요. 이 과정은 단순히 복잡한 회로를 만든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뇌는 다양한 감각을 함께 사용할수록 기억 흔적을 더 강하게 남깁니다. 이것을 생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연구에서는 묵독보다 낭독했을 때 단어를 더 오래, 더 정확히 기억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본 정보가 아니라 입으로 내뱉고 귀로 다시 듣는 이중적 흔적이 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또는 발표 원고를 외워야 할 때 소리내어 읽으면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릴 적엔 소리내어 읽기를 강조받다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레 묵독으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묵독은 낭독보다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더 깊이 이해하거나 오래 기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낭독의 장점이 다시 부각됩니다. 속도는 조금 느려도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소리내어 읽기는 집중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잡념이 끼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낭독은 의도적으로 발화를 해야 하니 문장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잡생각이 끼어들 공간이 줄어드는 셈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묵독할 때는 금세 딴 생각을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오히려 몰입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장시간 낭독은 목의 피로를 유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혼자 있는 환경이 아니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낭독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성인에게 낭독은 유치한 방식일까요? 아니면 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일까요? 뇌과학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낭독은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선 기억력과 몰입도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독서 상황에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때나 중요한 문장을 암기할 때는 낭독이 좋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많은 정보를 훑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묵독이 효율적이겠지요. 결국 소리내어 읽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뇌는 낭독을 할 때 더 넓고 강하게 활성화되며 기억을 오래 남기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눈으로만 읽어오셨다면 한 페이지 정도 소리를 내어 낭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